안녕하세요. 학교에 계신 유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안내대로 2차 이론 특강이 되겠습니다. 2차는 여러분은 이제 우리 1차를 시험을 본 거하고 조금 이제 다르겠지만은 2차는 우리가 여러분 그 1차에 시험 나온 것처럼 언어적인 표현, 의사소통입니다. 그죠? 언어를 같이 이제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1차가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면서 조금은 당혹스러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은 1차 점수는 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2차가 거의 뭐 합격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가 2019학년도부터 실제로 보면은 거의 뭐 편차가 40점이 벌어지죠. 100점과 60점까지 주기 때문에 뭐 1차에 뭐 1, 2점, 뭐 5점, 10점 차이 나도 뒤집어질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이제 2차를 좀 합니다. 그럼 2차 강의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니까 인강을 듣는 사람은 아마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인강을 이제 좀 많이 들을 텐데 이런 강의는 자 여러분 이제 첫째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서약서가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직강은 여기까지 적었으니까 이제 보고 인강생들도 요걸 다운받아서 이제 적어서 선생님 메일로 보내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카페에 올려두고 왜냐면은 여기는 보면은 대부분이 영상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자료가 실전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공유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지적 소유권의 문제가 되고, 그거는 뭐 선생님 자료를 쓰는 것 자체는 조금 뭐 그렇잖아. 허용이 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영상을 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직 교사로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이 그렇잖아요.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의의를 제기하면은 상당히 요즘은 그렇잖아요.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그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강생들은 절대로 그런 걸 공유하지 않도록 이제 바랍니다. 또 이제 선생님이 이제 2차를 지금 임용을 하면서 처음부터 선생님이 2차를 좀 했고 2차를 그때는 유일하게 선생님이 계속 몇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사람도 2차가 중요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작년부터 2차가 그렇죠. 모든 선생님을. 그러니까 그 자료들이 보면 전부 기존에 선생님이 했던 그 자료를 가져가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활용을 하고 이제 자기 거냐. 그래서 이제 선생님 서약서를 받고 하는 이유도 이게 왜 그러냐면은 몇 년 전에 이제 어느 모 선생님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조교가 여기가 이제 신분을 쏘겨 와가지고 그걸 다 듣고 자료 가져가가지고 거기 가서 특강하고 그걸 하고 뭐 지금 뭐 보면은 자기가 막 제일 잘한 것처럼 막 작년에 보니까 뻥치면서 옛날부터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저 상식적으로 상도덕이 윤리성이 좀 안 맞죠. 그렇죠. 그거는 떠나서 임용이라는 교사가 되는 집단에서는 공부하는 데는 조금은 참 아이러니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꼭 해서 조금 여러분이 좀 선생님한테 인강생들은 좀 주의해서 좀 봐주기 바랍니다. 요걸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같이 우리가 하는 게 이제 OT 자료를 이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2차가 진행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2차는 여러분이 바로 이론적 책에서 그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2차는 여러분이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소리가 무조건 좋고 말을 빠르고 맞지 안 하면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2차는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 1차 시험에 있는 것처럼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은 2차는 면접이든 수업실이든데 제일 중요한 게 뭐 하는 거야? 대화 수업입니다. 대화 수업. 그러니까 여러분 말할 때 수업 대화를 잘하는 겁니다. 수업 대화. 알겠죠? 그러니까 능수능란하게 말을 빨리 하고 그렇잖아요. 언변이 좋은 걸 이제 뽑는 게 아니라 수업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업 대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수업 대화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효과적인 표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도 있고 비언어도 있고 많은 거야. 준언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화법에서 배웠던 우리 세 가지 효과적인 표현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휴지도 필요합니다. 멈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통 막 능수능란을 빨리빨리 막 그게 수업을 잘하는 걸 착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전달 효과가, 공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을 하려는데 무슨 말을 이거 생각을 하는데 막 지나가 버리면은 그 사람이 한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공감은 학생들하고 공감해야 이제 수업이 전달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할 때와 천천히 할 때, 강하게 할 때와 약하게 할 때, 부드럽게 할 때와 그렇잖아. 온화하게 할 때 이런 말에 대한 이제 수업 대화를 잘해야 된다. 그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화법에 이제 여러분 공신력 문제하고 관계 있는 것 좀 같습니다. 이게죠. 그렇잖아. 그러면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마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실제로 나오고 했지만은 현직 교사면서 현직 교사도 이게 드뭅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임용이 하는 데서 또 현직에서 연구 수업을 담당 수업 실현을 직접 감독하고 관리하고 많은 거에 그걸 지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주변에 선생님들을 봤는데 뭐 있다고 하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은 이제 학교에서 연구 수업 담당을 연구부장을 꽤 하면서 이제 여러분 아마 내년에 가면은 1년차 가면 무조건 연구 수업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범 수업 해야 돼요. 여기는 초수는 무조건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어떤 지도가 반드시 되는지를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보고. 자, 3일 특강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느냐. 첫째,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 뭘 하느냐 하면은 심층 면접을 합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집단 토의하고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심층 면접은 이번에 이제 시험 나왔던 것처럼 화법에서 그러니까 이 2차는 화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1차에서 배웠던 화법 이론을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여러분 이제 이번에 나왔던 면접 나왔었죠. 그죠? 면담. 그러면 그 면담이건 지금은 하는 거는 면접입니다. 면담이든 면접이든 많은 거야. 뭘 한다?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우리 그 시험처럼 질문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문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심층 면접을 이제 요거 OT를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면접을 구성하는 걸 실제 예문을 이제 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한번 구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연습을 10분. 근데 대부분이 이제 10분 내지 15분입니다. 그죠?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이제 10분 내지 15분 딱 구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면접. 근데 그걸 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면접 구상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구상하는 게 뭐냐면은 조직학입니다. 자, 여러분 연설에 설득을 하려면 우리 표현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화법은 우리가 이제 발표를 하고 연설하고 질문을 하려면은 내용 구성과 조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내용 구성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한번 보세요. 설득력이 제일 좋은 여러분은 뭐예요? 화법에서 내용 구성은 무슨 조직이 제일 좋다고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5개 단계 동기화 단계 전략이었죠. 그죠? 동기화 단계 앞쪽의 것을 이제 우리는 뭐예요? 문제 해결 단계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 문제 해결이 조금 더 심하시면 문제 해결만 하는 거야. 기대 효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면접은 바로 뭐야? 문제 해결 기대했고 그걸 동기화 단계 필요 없으면 5개 단계 필요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면접은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알겠죠? 그래서 그 구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상을 할 때, 면접 구상을 할 때는 문제 해결만 딱 보면 됩니다. 문제 해결. 문제 해결에 대한 뭐 하는, 거기서 절대로 이 면접지 구상을 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1차 시험에 서다평을 쓰듯이 줄글로 쓰면 안 됩니다. 줄글로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면접 구상을 할 때는. 알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일 이제 지도안을 지도안이 없는 지역도 지도안을 작성할 때는 면접지처럼 작성해야 됩니다. 구상을 해야 됩니다. 지도안 있는 지역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문장 계열로 쓰는 거고, 그렇잖아요. 문장 계열을 쓰는 거고, 그 다음 지도안이 없는 지역은 면접지 구상하듯이 지도안을 구상하면 됩니다. 지도안을 구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뭐야? 어떻습니까? 이제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시험 나온 것처럼 나열 구조, 수직 구조 있고 비교 대조 구조 있었듯이 그 글의 구조, 즉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질문지에 문제가 있으면 한 개 문단이죠. 그죠? 한 개의 문단은 뭐가 구성되어 있다? 문단은 중심 내용과 전개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지? 중심 내용과 전개 방식. 그러니까 핵심을 빨리 파악하고, 그 다음에 전개 방식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전개 방식. 그러니까 그 2개가 기본이. 그러니까 면접은 뭘 하는 거냐 하면은 빨리 뭐를 파악해야 되느냐 하면은 면접은 특징이 제일 먼저가 뭐냐 하면은 독서하고 이제 화법이죠. 그죠?
근데 1차 시험은 독서하고 작문입니다. 답안지를 쓰는 거니까. 그죠? 문제를 분석해서 작문을 하는 거고, 2차 시험은 독서하고 뭡니까? 화법입니다. 화법, 이렇게 말로 하는, 구던으로 하는 거니. 그러니까 이제 기본이 항상 수험생은 가장 기본이 뭐가 먼저 돼요? 독서가 먼저 돼요. 독서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하면 돼? 시험 독서는 전부 사실적 독해만 하면 됩니다. 사실적 독해는 중심 내용 파악하고 문장 구조 파악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는 이제 우리 정서 써라, 분위기 써라 이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함축적 의미, 추론적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문학에서는 거의 많은 거, 문학도 뭐 찾으면 돼? 사실적 이해만 하면 돼요. 사실적 이해는 중심 내용과 그 다음에 바로 뭐야? 전개 방식, 구조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지를 딱 보면, 질문지를 보면은 중심 단어와 그 다음에 뭐야? 구조를 빨리 찾아야 됩니다. 전개 방식을. 그럼 거기에 맞게끔 그대로 뭘 하면 돼? 내용 구성을 하면 됩니다. 내용 구성.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뭘 하고 하는 것 똑같다? 요약하기겠죠. 그죠? 요약하기 전략. 그러면 그 요약하기 자는 거기 이제 이번에 시험 나왔던 것처럼 주제 파악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게 주제 파악이 많이 틀렸잖아요. 이제 수행평가에 맞는 것도 있었지만 틀렸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요약하기가 안 됐다는 거죠. 요약하기 전략이. 그럼 요약하기는 이번에 꼭 나온다 그랬었잖아요. 시험 할 때도. 그죠?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생들은 두 번째 이제 강좌는 많은 거예요. 기출 분석을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기출 분석을 왜 한다 그래요? 우리 개답을 좀 나온 걸 알면은 뭘 알 수가 있다? 나올 걸 예측할 수 있다 그랬지. 그렇게 큰 과목부터 먼저 보세요.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여러분 뭐 항상 우리는 뭐로 하는 거예요? 기출된 거, 작년에 된 걸 먼저 알아야 돼. 최근에 된 거. 작년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면접에 이제 뭐가 나왔을까? 이 말입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이제 알아둡니다. 그죠? 자기 지역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이제 나왔으면 다른 지역 걸 이제 알아두면 그게 그대로 이제 서로 크로스가 되니까. 근데 이미 정해진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제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예문을 줬는데 어떤 게 나올 거냐? 그럼 반드시 여러분 작년에 제일 이슈가 뭐가 됩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바로 하는 거예요. 원격 수업이죠. 수업 패턴이 수업 방식이 달라져. 그럼 원격 수업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보는 지역에 작년에 원격 수업이 나오면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원격 수업. 그러면 그걸 변형을 해서 낼 거다. 지금도 이제 코로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안전한 학교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하나의 수업 쪽에 하나, 생활적인 게 하나. 그러니까 학교 선생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수업한 거 생활지도입니다. 수업지도, 생활지도.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 크게 면접은 딱 정해져 있어요. 수업지도, 생활지도, 조직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 하나? 갈등 해소. 딱 4개가 이미 포맷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마다 뭘 잘 기억해야 되냐면 시험마다 나오는 포맷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포맷이. 그러니까 항상 4개 영역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아놔야 돼요. 수업지도, 생활지도, 그 다음에 바로 뭐하나? 조직관, 그 다음에 뭐하나? 갈등 해소. 갈등 해소. 그럼 갈등이라는 거는 이제 3가지겠죠.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죠. 뭐예요? 제일 먼저 누구하고 갈등이 생기겠어요? 학생이겠죠. 선생은. 학생입니다. 그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학부형이 있고, 그 다음 뭐야? 동료 교사겠죠. 그죠? 그 세 사람을 어떻게 갈등 해소하느냐, 이 말입니다. 갈등 해소 방법. 그러니까 그런 걸 먼저 잘 그럼 이제 그 요령을 이제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층 전략에 만점 맞는 방법, 지금 쌤 했던 걸 이제 3번째 시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제 학교 영상을 보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냐, 면접에 대한 이론에 대한, 그 이론도 그냥 뭐 하는 거야. 개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내가 면접을 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랬잖아.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실전적인 뭐냐, 이론만 익히면 됩니다. 개론적인 지식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뭐예요? 가장 핵심 키워드만 익혔어요. 그럼 그것만 하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게끔, 반복할 수 있게. 그러면 절대로 면접을 배경 지식일 때 많이 익히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면접 매일매일 연습을 하면 면접지는 매일 이제 달라지니까 내용은 달라지지만은, 여러분이 시험 칠 때는 딱 10분 밖에 없잖아요. 그지? 한 번밖에 대답을 못 한다면. 그러니까 10일 동안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은 이제 2달이지. 그지?
12월 1월이니까, 그지? 2달 동안 무조건 원격 수업 나오면은 문제점이랑 그 문제점 그거만 2달 동안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60분 말하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한 번 말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 감독관은 한 번 듣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이 면접시나 2차 수업할 때 보면은 다양한 지식을 익혀요. 배경 지식을. 그러면은 이게 많은 거예요. 충돌이 생겨나고 바로바로 또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숙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가 나오면 생활지도 나오면 무조건 누구 딱 그렇잖아요. 뭐만 딱 하겠다가 딱 한 개를 외워버려요. 한 개. 그러니까 이 면접책을 보고 막 그걸 또 1차 공부하듯이 막 요점 정리하고 막 이만큼 파일을 자료를 쌓아가 외우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필요한, 그래 대신 이제 그 내용을 많이 익히는 게 아니라 테마를 많이 익혀야 되겠죠. 그지? 테마별로 나는 요 답 한 개를 이미 딱 고정 피스를 해버리라, 이 말. 한 개를. 피스를 해버리라, 이 말이야. 만약 그린 스마트 교육이 나온다, 그치? 아니면은 바로 어떻습니까? 이제 시민교육을 한다, 세계교육을 한다, 환경교육을 한다, 이러면 내가 딱 거기에서는 무조건 단어 한 개를 딱 외워놔버려요. 그걸 이제 2달 동안 계속 똑같은 말을 쓰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그러면 얼마나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이제 표정도 좋아지고, 그렇죠. 근데 환경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 막 책을 보고 자료를, 면접책을 보고 빽빽하게 적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시험에서는 건물입니다. 건물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는 자꾸 현시적, 근데 이야기도 수험생은 절대로 현시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시적인 공부 방법. 그렇죠? 남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만 한 개만 하면 됩니다. 알겠죠? 한 개만 답을 쓰면 안 돼요. 한 개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고 2일차는 바로 많은 거예요. 교수학습 지도안입니다. 그죠?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교사 지도서를 하는데, 나는 지도안이 없는 지역인데, 여러분 주의하라 그랬죠. 수험지 지도안이 없는 지역은 지도안보다 있는 지역보다 3배를 더 짜야 됩니다. 알겠죠? 3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도안이 있는 지역은 60분을 많은 거예요. 짜고 다시 20분을 구상을 하고 20분 수업 실현을 합니다. 근데 지도안 없는 지역은 25분 구상을 해서 25분 수업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지도안 없는 지역을 하느냐? 지도안 없는 지역은 대부분이 뭐냐면 모집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도안도 하고 뭘 하면 채점이 너무 많고 인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지도안 없는 지역은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하루 만에 다 이걸 이틀 해버리면 문제가 노출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거예요. 점수 기복이 굉장히 심하겠죠. 20분 만에 지도안 구성을 해서 20분 만에 수업을 해야 25분 만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지도안을 거의 많은 거야. 달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비지도안 지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수업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있잖아요. 지도안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원했습니다. 이런데, 그거는 악수입니다. 악수. 알겠죠? 지도안 없는 지역은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는 점수 편차가. 그렇기 때문에 지도안 없는 지역은 지도안을 그렇잖아요. 있는 지역보다 3배를 더 짜야 됩니다. 3배를 더 짜. 그러면 지도안하고 이제 수업 시료는 동일하죠. 그죠? 지도안 자체가 일종의 뭐가 된다? 조직학이죠. 개요다, 이 말이에요. 개요. 조직학이 된다. 그 조직학이를 바탕으로 표현하기가 되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업 실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일차와 3일차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쓴다니까 담화 관습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자, 지도안 같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어느 지역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과목이? 우리 수업은 대부분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과목이 이제 크게 나누어서 뭐가 된다? 5개 생각하면 됩니다. 문학, 화법, 독서, 작문, 문법. 알겠죠? 문법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개는 해놔야 됩니다. 이제 한 개쯤은 합니다, 선생님도. 문법은 딱 정해져 있어. 문법 무슨 수업하면 돼? 무조건 탐구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나오면 무조건 지도안도 많은 교수법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수법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우리가 지도안 수업 실현에 과목이 뭐가 나왔어요? 화법이 나왔죠. 화법. 토론이 나왔단 말이야. 토론. 그럼 화법이 연속해서 이제 시험에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기출을 보면 연속해서 나온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나올 것이냐 이 말이죠. 그전에는 독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올 확률이 있다? 이제 텀으로 봤을 때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작문하고 문학이단 말이에요. 이제 문학에서 이제 조금 있죠. 문학은 운문과 산문을 공부하는 법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것만 조금만 요령만 알면 아주 쉬워요. 그 다음 지도 짜는 것도. 그러니까 그 특성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한번 우리도 보세요. 1차 시험도 우리가 우리 화법은 실제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거의 11년 시험이 나왔었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면담은 나온 적이 없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실전 모의 갔을 때 이제 기입형으로 면담을 일례에서 했었잖아요. 그지? 질문 의도는. 그러니까 면담은 나올 확률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또 문제 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그래도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그걸 이제 좀 해두자 이렇게 이제 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게 2차 시험에서 토론이 나왔으니까 이제 토론이 나올 확률이 있어서 토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토론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 하는 게 장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논거가 토론을 하면 주장하는 거니까 논거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야. 형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요렇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뒤에 나오는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지도 전략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전략하고 이제 실전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이제 3일차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어떻습니까? 이제 실현을 해야 돼. 이는 시나리오를 해야 돼. 일종의 뭐라고 한다? 3일차는 뭐라고 생각하면 내가 선생 배역을 맡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내가 어떤 하나의 드라마를 내가 했는데 나는 캐스팅이 됐다. 선생으로 캐스팅이 됐다. 그럼 선생으로 캐스팅이 되면 배우 같은 경우는 뭘 외워야 돼? 대본을 외워야 되죠. 그죠? 대본. 그러니까 수업 실현은 대본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면 연기자가 대본을 못 외우면 뭐가 살아나 안 살아나? 표정이나 감정이 살아나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업 실현은 뭘 외워야 돼? 대본을 외워야 됩니다. 대본. 알겠죠? 그러니까 수업 실현의 기본 대본을 외운다, 이 말, 대본. 그 대본을 선생님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프린트로 줬다 책을 주니까, 그게 뭐 지금은 뭐 전 선생이 하나의 뭐야? FM처럼 그랬잖아요. 선생님 시나리오 작성한 대본이 아마 다른 선생님 수업할 때 그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터디 하면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보면 돼.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수업 실현도 뭐 지금 시험이 1차 시험도 패턴이 변하듯이 매년 변합니다. 알겠죠? 지역마다 조금씩 변해요. 그걸 잘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잘 감지.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실현을 하면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는 뭘 안 했습니까? 집단 토의도 안 했고, 그렇잖아요. 이제 뭐다? 수업 나눔만 했다. 나눔 수업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눔 수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발력. 그러니까 4개로 가지고 이제 채점을 하니까. 그렇죠. 개별 면접이 있고 집단 토의가 있고 그렇지. 수업 실현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수업 나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개 가지고 100점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점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 4개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준비도 어렵지만 실제로 실수를 해도 큰 마이너스가 안 돼요.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실수를 해도 나머지 4개가 또 3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회할 때가 많다는 거죠. 경기도는 이럴 때도 많지만 만회할 때도 많다. 아주 역설의 논리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만회할 때.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시험 개수가 적은 데는 잃어버리면 날아가 버리죠. 그죠? 만회할 과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장단점이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잘 외우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2차는 뭐 하는 거예요? 다양한 걸 하지 말라. 알겠죠? 딱 자기가 요거다 딱 결정을 내리면 항상 그 형태를 뭐 하는 거야?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요 방법은 여러분 바로 뭘 한다? 한 해만 준비를 잘 해보면 그 다음 해도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패턴을 가라는 거죠. 그러면 더 숙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2차 수업은 절대 이제 1차도 마찬가지. 수업은 하나의 패턴이 굳으면 그걸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올림픽 나가는 운동선수처럼 지겹도록 반복하는 겁니다. 지겹도록 반복은. 그래서 숙달을 시켜라 또 했죠. 요걸 이제 우리는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는 뭐냐. 지도 내용들은 이제 전체 이제 되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2차 실전 지도는 뭐냐. 자, 우리가 월화수는 바로 이론 강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목금토 이제부터 이제 실전지도를 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실전지도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뭐예요? 목요일 같은 데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반평성이 이제 쭉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는 이미 이제 여러분 카드를 받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땠어요? 목요일부터 금토 이제 반평성이 돼서 이제 주로 반은 이제 뭐나 경기도와 비경기도를 이제 할 겁니다. 알겠죠? 경기도는 따로 이제 경기도로 모아서 이제 진행을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집단 지도를 쭉 이제 진행하는. 근데 이제 여러분 보면은 이제 이 그 실전 면접들은 매일 아침에 똑같이 오는 게 뭘 하느냐 하면은 딱 오면은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지도안을 작성합니다. 매일.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도안이 있는 지역은 60분에 작성을 하고 지도안 없는 지역은 25분에 이제 구상을 합니다. 알겠죠? 지도안 없는 지역은 25분에. 그래서 매일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지도안을 자료를 줄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지도안에다가 이제 계속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도안을 작성할 때도 자기가 쓰는 패턴에 딱 굳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론에 이제 먼저 하는 거예요. 이론에. 그러니까 시험은 격식이라는 걸 알아서 알겠지? 내용이 조금 허술해도 괜찮아요. 격식을 일단 맞춰야 됩니다. 격식. 알겠죠? 격식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할 때는 이제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구상지를 면접하기 전에 줄 거예요. 알겠죠? 10분 전에, 15분 전에 이제 줘서 이제 면접을 진행하면서. 이 차는 전부 다 뭐다? 이거는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알겠죠? 몸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으로 패턴을 익히라 이 말이에요. 몸으로 패턴을.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게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걸 이제 능숙하게 해야 되냐? 바로 합격이 딱 되면은 내년 뭐나 3월 달부터 바로 수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수업이 들어. 그러면 누가 옆에 뭐 어떤 수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 자기 수업하기도 바빠가지고 기존 선생이든 옆에 동료든 어떻게 뭐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자기 앞도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걸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작년에 뭐 중에서 하나 또 어떤 친구가 이제 또 상담을 해가지고 그렇죠. 뭐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 잘못 처리해가 이게 선생님이 뒤집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게 그만 처리를 조금 그렇죠. 미숙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코너에 몰려버렸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바로 뭐 학생이 절절 기어야 될 상황이구만 뭐 선생이구만 그렇잖아요. 기어야 될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타이밍과 말 하나 잘못 때문에 행동 하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심적인 부담 뭐 큰 건 아니죠. 심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오죠.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미숙해서 그렇죠.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조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 시간표가 요 있으니까 우리가 봅니다. 1시간 하고 이제 오후에는 이제 전부 다 그렇잖아요. 실전에 하는 형태로 이제 그래서 이제 조별로 이제 인원에 따라 뭐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는 이제 그에 따라 이제 인원이 좀 적으면은 이제 횟수를 많이 할 거고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날 오면은 뭐다? 수업, 실험, 면접이 동시에 다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숙달이. 그러니까 왜 이제 지금 하느냐. 1차 이제 우리 봐서 알겠지만 1차 점수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커선이 한 65점 이래 되면은 65점에서 70점 사이에 많은 게 지금 원래 같은 시험 문제 같으면 거의 뭐 한 60%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점 안에. 5점 안에.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2차 같으면은 뭐 소리 한번 자질러보고 뭐 5점 올라가는 거 쉽잖아요. 그죠? 소리 한번 잘해보고 제스처 한번 잘해버리면 한 번 더 웃어보면 5점 따는 거는 쉽거든요. 그 형태 자체. 그러니까 금방 뒤집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2차는 무조건 말을 빨리 하고 크고가 잘한다 해서 이게 수업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뭐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가수가 노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필이 좋고 그렇잖아. 막 춤도 잘 추고 하지만 우리는 보면 그 가수 보세요. 목소리에 따라서 자기 노래 종목이 있잖아요. 그지? 저음인 사람이 있고 허스키인 사람이 있고 아주 고음이 잘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 맞는 뭐 하는 거야. 곡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곡에 맞는 뭐 하는 거야.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가끔 보면 선생님 저는 목이 소리가 좀 적은데요. 소리 적은 게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막 크고 액션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실제로 뭐 여러분 지도 봐서 알는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보면 이 친구는 뭐 다 선생님 저는 뭐 나쁘다 이런데 내가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뭐는 제일 못한다고 스타드 할 때 자기는 제일 못한다고 내가 제일 잘해요 그 스타디온 중에서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채점자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채점자가 감독관인 왜 실무를 선생님이 몇 년도 학교에서 10년 동안 했으니까 그 형태를. 그러니까 이제 금방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본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선생님이 매년 한 30명, 40명이 합격이 되니까 합격된 애들의 이 수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변수가 많이 생겼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작년에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작년에는 마스크를 쓰고 하니까 올해도 이게 마스크를 쓰고 하면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면은 굉장히 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알겠죠? 마스크를 쓰면은 많은 게 굉장히 많아. 그렇잖아. 손실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스크를 썼을 때만 덕이 되는 사람은 오히려 엄청난 행운이 온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바로 많은 게 그런 뒤집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많은 게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이 표정이나 입모양이나 그렇잖아요. 쉽게 말해서 많은 게 비주얼이 좀 좋고 표정이 좀 좋고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으면은 그냥 그렇잖아. 얼굴만 봐도 그냥, 여기는 대면 평가니까 그냥 점수를 주는데 호감도죠. 우리가 미팅 나갔을 때, 소개팅 나갔을 때, 그렇잖아. 비주얼 좋으면 일단은 그렇잖아요. 확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마스크를 딱 써버리면은 그게 전체가 어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벗으면은 느낌이 인상이 이상한데 덮어버렸으니까 굉장히 좋게 보이죠. 눈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썼을 때는 뭘 해야 돼? 이 눈에 이제 그래서 이제 눈이 굉장히 중요하지. 눈밖에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보이는 게 그렇죠. 비언어적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으면은 입에 이 전체가 보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지역에 따라 원래는 벗을 것 같은데 또 그렇잖아요. 요즘처럼 심해지면은 마스크 쓰고 하라 이래 되면은 이제 또 심각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발표 나봐야 나오니까 그죠? 2차는 1차 발표 날 때 이제 그게 나오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쓰고 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쓰고 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1차 시험에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어떻습니까? 이제 중에서는 뭘 하려 그랬어요? 여러분, 요소에 보면 K마스크 말고 그런 표현이 없으면은 무조건 수업할 때는 제일 얇은 걸 끼고 갑니다. 알겠죠? 수업이라든지 소리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마스크 구색만 갖추면 되니까. 근데 그걸 한다고 막 방역 마스크 그렇잖아요. 숨도 안 통하는 거 이런 걸 끼고 가가지고 소리도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끼려면 제일 얇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많아. 색깔이 흰 거 끼라 이런 게 없으면 좀 패션 있는 거. 모양이 예쁜 거. 알겠죠? 모양이 예쁜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지하고 자기 이제 모습하고 관계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스크로 공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걸 해야 되지만 그러면은 조금 하는 게 조금 그래도 좀 얇고, 그치? 그 중에서도 좀 크기가 좀 너무 크면 이제 여학생 같은 게 너무 크면 다 덮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조금 이제 애기 거라든지 그렇지?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전 지도를 이제 매일 이제 해나갈 겁니다. 아마 이제 원래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인원이 그렇잖아. 그 다음 늦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마 면접 지도안을 충분히 하루에 다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12월 동안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전체 이제 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2차에서는 교과서 단원을 외우는 겁니다. 교과서 단원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이 끝나고 나면 실전이 들어가면 이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론만 듣는 사람도 있고 실전까지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실전에 들어가는 이제 반을 중심으로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이제 실전을 하는 사람이 이제 조를 짤 겁니다.
조를 짜면서 이제 선생님이 뭘 주느냐 하면은 이제 지도한 교과서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교과서 분석. 그러니까 교과서 분석도 1차처럼 이제 지식을 교과서 단원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렇죠. 2차에 맞게끔 교과서 단원을 외우면 됩니다. 2차에 맞게. 그러면 이 교과서는 여러분 뭐 하는 게, 교과서 단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우리는 중요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알겠죠? 교사용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는 이제 구매하기는 없지만 파일이 있잖아요. 그죠? 다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예전에는 선생님이 그걸 이제 주고 했는데, 이게 선생님이 영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직접 제공을 하면은 지적 소유권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스타디온을 하면서 필요하면은 파일을 그쪽으로 줄 수는 있지만은, 그랬죠. 공개적으로 줄 수는 없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동료들이나 기초 선대회 때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꽤 많고, 없으면 이제 선생님이 그 파일을 주겠습니다. 스타디온한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그러면 교과서가 이제 많은 거예요. 학습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교과서 하면은 이제 두 종류를 이제 하면 됩니다. 두 종류를 정도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4명, 5명 이렇게 이제 조를 짜면 그렇잖아요. 2명씩 이제 교과서 1개를 잡아가지고 2개를 분석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 됩니다. 그는 이제 방법은 내가 그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만약에 이제 많은 거예요. 원래 초수를 하는 사람은 선생님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초수하는 사람들은 이 차를 꼭 듣기를 선생님이 이제 그걸 해요. 왜냐하면 이 차를 전체 이제 들어보면은 교과서 단원을 외우기 때문에 나중에 내년에 바로 2년차 할 때 교과가 굉장히 쉬워요. 교과서 단원을 전부 외웠기 때문에, 교과서 단원 수업 설계를 전부 외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은 거예요. 또 내년에 합격이 되면은 또 2차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2차에 대한 점수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죠. 형태 자체를.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12월 달에 내가 1차를 한 사람이, 초수 같은 사람은 12월 달에 자기가 공부를 하겠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허황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좀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2차를 내놓고 나면은 간혹 그런 친구들을 꽤 선생님 많이 봤습니다. 2차를 이제 준비를 잘해가지고 기간제를 뽑혀갔는데, 그게 사립 같은 게 기간제 뽑을 때 정규소 채용된 사람이 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기간제도 전부 수업 실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걸 준비를 안 한 사람하고 바로 뽑힌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적극적으로 그냥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기간제 같은 데는 이제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필요한 사람은, 탐나는 사람 바로 뽑는 거니까 바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내일부터 오세요. 이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게 또 기간제 하는 사람은 여기도 내고 저기도 저기도 학교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탐나는 사람은 그 자리 바로 뽑아버립니다. 왜 근데 내일 이러면 그 다른 데로 또 가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사립 같은 경우는 정교사가 되는데 꽤 많아요. 선생님, 그런데 수업 실현이 잘하니까. 특히 남학생들입니다. 남학생들이 이제 학교 현장이 좀, 그치, 남자가 귀하다 보니까 수업 실현 좀 빠르빠르한 사람은 특히 사립을 이게 뺏겨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바로 하는 거예요. 형태가 되는. 그러니까, 어쩌게 보면 그런 것도 요즘은 많은 거예요. 이제 사립도 같이 이제 시험을 보니까 좋은 사립은 공립보다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나쁜 재단이 나쁘고 있는 데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오히려 그런 것도 좀 눈을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여학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자꾸 이제 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이 임용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1월 달부터 자꾸 기간제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기간제는 1월 달에, 2월 달에 기간제 잘 안 생깁니다. 생기기는 많이 생기지만은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 수십 군데 학교 다니면 면접 보러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 기간제는 수시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가 기간제 베테랑 경력이 있으면은 1월 달, 2월 달에 내면 됩니다. 경력도 많고 이러면은. 그렇죠. 학벌보다는 경력을 위주로 요즘 뽑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학벌을 뽑았는데 지금은 경력 위주로 많이 뽑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3, 4, 5, 1일 가면은 많은 거예요. 자리 많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1, 2월 달에 괜히 허송세를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형태 자체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예전하고 다릅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잘하면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조금 이제 우리가 준비를 이제 해 둡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이제 좀 잘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금방 여러분 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같은 거는 몸으로 하는 익히는 일종 모모너입니다. 모모너 알겠죠? 그럼 패턴만 좀 잘 익히면은 금방 많은 거예요. 만점 맞을 수 있어요.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이 말. 이런 것들을 조금 준비해 두고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대로 이제 우리가 이 교시는 이제 우리 뭐다. 오늘 이제 강의는 하나, 둘, 셋, 넷, 4강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알겠죠? 4강에 진행할 건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 보면은 자료 중에 준 것 중에 이제 많은 거예요. 연습용 여러분 문제가 면접 문제가 하나 있죠. 연습 문제가 아마 여러분 이제 그 연습 문제 중에 이제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 있죠. 뒤에 이제 보면은 문제.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1교시 이제 어떻게 끝나고 나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그걸 한번 딱 이제 한번 구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선생님이 그걸 주는 이유가 시험에 적합하게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게 돼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알겠죠? 자기가 구상하는 자기 스타일을 선생님이 보려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 해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우리가 2차 강의 안내를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심층 면접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